안녕하세요. 채널 안다 모른다의 액세스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좀 편안한 옷으로 입고 찾아뵙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정장에 넥타이를 하고 바로 이 의자에 앉아서, 제 서재 이 의자에 앉아서 두 건의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생생하게 서로의 비즈니스를 진행시킬 수 있다는 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많은 제국들이 유연하지 못해서 다 망했거든요. 거대한 공룡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오히려 변화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했다는 설이 많거든요. 그래서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아메이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큰데도 유연하다는 것. 그게 네트워크의 특징입니다. 우린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냥 개인들이 모였는데 그 개인들이 많은 것일 뿐인 거예요. 요거 네트워크에 대한 특징은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다음에 저도 또 기회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진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진짜 변화가 바로 부로 연결되는 시대에 우리는 가장 유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 그거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작할 때 할게요. 좋았으면 좋아요, 싫었으면 싫어요. 그리고 많이 좋았으면 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방송이 나갈 때마다 꼭 몇 분씩 이렇게 기부를 해주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진짜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이름이라도 한 분 한 분 불러드리고 싶은데, 네, 그건 또 자칫 다른 부작용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이야기를 드릴 거냐면, 제목에서 조금 호감이, 이 이야기를 좀 꺼내려니까 약간 두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과연 잘 정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면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PPT 같은 걸 만들어서 정리 딱 해가지고 거기다 이야기를 딱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시간 투자하기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제가 지향하는 방송의 특징이 뭡니까? 대본 없는 방송, 편집 없는 방송. 예.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정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중구난방으로 그냥 열정만 가지고 한번 쏟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제목은 좀 호기심을 가질 만한 제목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뭐냐면 바로 액세스킴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부자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왜 스스로 재수없게 저 자신을 갖다 부자라고, 진심입니다. 그것도 진짜 부자라고 왜 이야기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끌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것에서부터 부까지 가는 개념의 거리가 지금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굉장히 좀 설명적이고 장황해질 수 있는 장황함의 덫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설명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지만, 저는 약간 깊이 있는 인식을 하는 걸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인지된 것이 오래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어쨌든 만약 이런 장황한 이야기들이 좀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뒤쪽 5분 정도만 들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이란 개념부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무슨 부를 이야기하는데 공간이란 개념을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가 좀 있거든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공간이란 걸 딱 생각하면 우리는 사각 박스 같은 게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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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Y, Z축, 이걸 갖다가 우리 1루베라고 하죠. 자, 그러면 100m, 100m, 100m가 있으면 3승이니까 100에 3승이니까 100, 1000만, 10만, 100만, 약간 100만 배의 차이의 공간의 사이즈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공간에 어떤 사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공간을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 두 개 사이의 차이라는 게 존재하고 크기라는 개념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이건 많은 물리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오죽에, 나중에 그건 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공간이란 개념이 완성되려면 그 안에 사물이라는 게 존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미완입니다. 진짜 공간이란 개념이 완성되려면 이 사물의 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사물의 이동을 주관하는 게, 이동이란 게 생기면 꼭 필요한 개념이 또 뭐냐?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공간이라고도 하지만 조금 더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시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다음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시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해요. 사실 저기에 보면 스티븐 호킹의 그 시간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에 대한, 사실 제가 작가의 욕망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묘하게 당하고 있는 이 시간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좀 쓰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마 욕망만 있고 쓰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중요한 일을 아니까 어쨌든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물리학자들이 아닐까 해서 제가 스티븐 호킹의 책을 사서 읽었는데, 혹시 머리에 쥐가 필요하신 분은 사서 읽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 분은 절대 비추합니다. 자, 어쨌든 고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고대의 과학자 그럼 누가 떠오릅니까? 예,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물이 정지해 있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시간이란 것은 없다. 시간이란 것은 흐르지 않는다. 시간이란 개념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순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현대 물리학의 물이 좀 튄 상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옛날에 고대의 사람들은 시간을 이런 식으로 인식했습니다. 뭐냐면 그냥 시간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변화만 존재할 뿐인데, 그 변화를 갖다 일정한 간격으로 인간이 쪼개놓은 것을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려면 변화의 일정한 변화의 패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일정한 변화를 갖다 정확하게 주었던 게 뭐냐면 바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에요. 하루가 있고 365일을 그래서 만들어낸 거죠. 이해하시겠죠? 왜냐면 똑같이 매일 반복되는데 그게 아주 비슷한 간격으로 되기 때문에 시간이란 개념을 거기서 찾아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365일은 정확하게 365일도 아니잖아요. 지구가 한 바퀴 태양 주변을 도는 공전도. 그래서 굉장히 지금 물리학적으로 보면 자꾸 조금 어설픈 시간을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분들은 그런 개념도 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시간이란 개념은 생활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죠. 그냥 아침에 해 뜨면 눈 뜨고 해 지면 같이 눈 감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잠을 많이 자고 여름에 잠을 작게 잡니다. 그게 맞았던 게 뭐냐면 겨울엔 실제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농사도 지을 게 별로 없고. 근데 여름에는 실제로 할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패턴과 인간의 어떤 패턴은 굉장히 비슷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이러던 게 과학계의 슈퍼스타 뉴턴이 나옵니다. 뉴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갖다가 완전히 부정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공간과 시간이란 건 엄연히 다른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따로 흘러가는 객체가 있다고 이렇게 본 거죠. 정확하게 아무리 모든 사물이 정지해 있어도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간다고 본 겁니다. 만약에 그 시간의 개념이 없다면 절대 물리학이라는 건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들어낸 첫 번째 그게 뭡니까? 관성의 법칙. 두 번째 뭡니까? F는 ma. 바로 뭐죠? F는 ma. 그게 가속도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만들어내면서 가속도 뭡니까? 뭔가 속도가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냥 일정한 속도에는 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km 달리는 차, 두 사람끼리 악수해도 아무 충격이 없습니다. 이 카메라와 저는 사실은 지구 밖에서 보면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지만 우리 사이에는 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같은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120km 달리는 차가 100km 달린 차를 박으면 그 충격이 오겠죠. 이 충격의 사이즈가 힘의 사이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변화를 갖다가 엄청나게 반으로 쪼개고 또 반으로 쪼개고 반으로 쪼개고 반으로 쪼개고 반으로 쪼개고 막 계속 쪼개다 보면 0은 아닌데 아주 0에 가깝게 되는 개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그게 미분이죠. 그래서 뉴턴은 자기의 어떤 이론을 설명하려면 미분이란 개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미분의 창시자죠. 라이프니츠하고 서로 자기가 만들었다고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뉴턴은 뉴턴대로 분명히 미분적 개념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아까 그런 어떤 시간의 개념이었던 사람들이 대항해 시대를 거치고 이러면서 시간의 중요성이 좀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수도승이 수도를 하러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청빈한 생활도 해야 되고 금욕적 생활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어떤 수양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것들이 힘들었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일기를 보면 의외의 것을 가장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원래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야 되는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나누는 게 자연을 우선으로 산 게 아니라 시간을 우선으로 산 거예요. 이때의 시간의 개념이란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우리 몇 시에 만날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세산에 해 걸릴 때쯤 만나자. 뭐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만나자. 이런 굉장히 미약한 시간의 개념을 갖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인간이 인원지구로 나눈 이 시간이라는 관념이 더 강한 곳이 수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깜깜한데 눈을 떠야 돼요. 여름에 눈 떠보니까 세상이 훤해요. 이런 거죠. 그게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게 분과 초까지 단위로 나눠져서 사는 이 세상에 오면 아마 놀래버릴걸요. 사실 우리처럼 살래야 살 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약한 시간 개념이 굉장히 필요하게 된 시대가 바로 대항해 시대였습니다. 대항해 시대에는 뭐냐면 이 배가 운항을 해야 되잖아요. 배가 운항을 해야 되는데 위도와 경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뭐 콜럼버스 이야기까지 들고 오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위도는 있지 않습니까? 위도는 생각보다 이게 수박을 이렇게 단층처럼 잘라놓은 거잖아요. 위도와 경도를 자르는 방식은 다르잖아요. 위도를 이렇게 자르는 방식은 사실은 하루하루 태양의 어떤 그것만 이렇게 조사를 해도 내가 위도 어디쯤 와 있구나라는 것 같다 그 배가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뭐냐, 경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이게 이렇게 수박처럼 쪼갠 게 아니라 오렌지처럼 쪼개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측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이야 자오선 0이 어디냐면 그리니치 천문대 아닙니까? 그리니치 주변으로 이렇게 요렇게 있는 XY축에 있는 어떤 지역에다가 전화 한 통 해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내하고 만약 3시간 차이 난다. 그러면 경도가 45도 정도 떨어진 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 한 바퀴는 360도고 시간은 24시간이니까 1.5배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측정하기 너무 쉽죠. 하지만 옛날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경도를 굉장히 난파당하지 않으려면 경도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걸 측정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바로 시계였거든요. 시계를 그린위치에서 딱 0으로 맞춘 시계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계를 가지고 같은 얘기 해 뜨는 시간 딱 조사를 해보면 그 차이를 가지고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얼마만큼 왔구나, 얼마나 떨어진 곳에 있구나라는 걸 다 측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밀한 시계가 필요했고, 그래서 해리슨 시계 같은 게 나오고, 제임스 쿡 선장이 세계를 다 돌고 그린치 왔을 때 벌어졌던 그 시간의 오차가 1알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당 3분의 1초밖에 틀리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정밀한 시계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드디어 왔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은 또 공업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어떤 게 됐냐면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이제 자연의 개념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위적으로 만든 시계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의 개념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때에 있던 시간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약간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코리안 타임, 한 30분 정도는 틀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코리안 타임. 우리도 그런 시절을 살았지 않습니까? 저희 대학 다니고 할 때 이런 정확한 이게 휴대폰 같은 게 다들 없잖아요. 그럼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느 커피숍에서 몇 시에 만나자. 그럼 커피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전화가 옵니다. 카운터에서 김정훈 씨 전화 받으세요 하면서 전화 딱 받으면 친구가 정훈아 미안하다, 좀 늦을 것 같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러면 조금이 1시간이고 이랬단 말입니다. 예, 지금도 사실 제3세계에 가보면 시간의 개념이 좀 미약한 국가들이 좀 있잖아요. 나라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정도의 시간의 개념인데 지금은 완전히 분초 단위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바쁘게 살고 있고 뭔가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가 처리해내고 있는 업무량은 어마어마한데, 예, 뭔가 조금 시간에 좀 쏟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그래서 저는 시간은 사기꾼이다. 시간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한테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조금 설명드려 보려면 제가 요걸 조금 끌고 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설명드려 보려면 이런 거죠. 뭐냐면 아인슈타인을 또 소환해 와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또 뉴턴도 뻘짓했다고 본 거예요. 시간이라는 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공간과. 시공간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흐른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인지하고 있는 능력이 3차원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인지하지 못할 뿐이다. 사실은 3차원이 아니라 시축이 따로 있는 4차원의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상을 뭐라고 하십니까? 현재라고 그러죠, 현재. 그 다음에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과거라고 하고, 이걸 통틀어서 미래라고 합니다. 근데 아석하게도 인간은 현재밖에 살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미래 같은 것은, 내가 따로 떨어진 나중에 올 어떤 것이라고 봤는데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안 본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도 지금 있고 미래도 지금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란 축 위에 지금 내가 여기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란 걸 갖다 굉장히 많은 단층 촬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MRI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여기 있었는데 지금 여기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십시오. 태양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과 저희는 8분 몇 초 정도의 어떤 시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태양은 사실은 과거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저한테 현재는 사실은 태양의 과거죠. 그런데 뭡니까? 지금 태양은 지금의 현재, 이 절대의 시간이 있다고 보면 지금 태양은 이미 다른 변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분 후의 미래가 지금 현재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다가왔을 때만 나는 현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과거도 지금 존재하고 있고 현재도 지금 존재하고 있고 사실 미래도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있는 곳은 현재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이게 참 그한 건데 죽음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저는 전혀 궁금하지 않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없다는 거. 저는 내가 한 번도 없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나가 없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유교적으로 해석하면 창조론이다 뭐다 이런 게 그분들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그게 왜? 원래 있던 거지 뭐. 이래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에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 100광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어떤 행성이 하나 폭발했다 칩시다. 그건 지금 현재예요. 실제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에게 오려면 100년이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 나하고 상관없다 이런 개념 같은 게 조금 있는 거죠. 어쨌거나 실제로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현재, 과거, 미래는 사실은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9시 25분이라고 시계를 읽었습니다. 진짜 9시 25분입니까? 아주 정밀하게 보면 뭡니까? 제가 읽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게 왜 빛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빛의 도달 가지고 아인슈타인은 이야기를 했냐면 빛이 가장 빠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 말고 한번 해볼까요? 소리 어떻습니까? 누군가 뒤에서 저한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근데 저는 소리보다 빨리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영원히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겠죠. 실제로 얼마 전에 전투기가 그걸 했거든요. 지구의 자전 속도보다 빠르게 운항을 했는데 놀랍게도 진해가 다시 뜨더라는 장면.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전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가니까 진해가 다시 떠오르는 아주 놀라운 장면. 예, 서쪽으로 달린 게 동쪽으로 달린 게 서쪽으로 달리고 있는데 해가 다시 뜬다는 거 동쪽처럼. 이 놀라운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시축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뭔가 같이 존재한다고 봤던 게 그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제로 같이 있는 거 맞거든요. 근데 나에게 그렇게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이 과거가 흐르는 방식과 미래가 흐르는 방식이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가 흐르는 방식과 미래가 흐르는 방식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나는 나인 적이 없었던 것처럼 우린 평생 오늘만 삽니다. 오늘. 현재만 살기 때문에 현재에 충실하자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한번 보자고요. 어제 있었던 과거와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땐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버리고 나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찍어놓은 엑스레이 사진 중에서 내가 이걸 꺼내 쓰느냐 이걸 꺼내 쓰느냐의 차이처럼 있지 않습니까?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게 사실은 과거일 뿐이거든요. 거기에 더 이상 더 과거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걸 더 과거라고 정의할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기억이 어느 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과거는 사라지는 겁니다. 과거는 그냥 없는 거예요. 그 실제로 2000년 전에 그 공자님은 2000년도 훨씬 더 전에 공자님은 죽었지만 그분은 살아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분을 다시 되새기고 있거든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수명은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내가 죽었는데 우리 자식이 내가 죽자마자 나를 잊어버린다면 나는 이미 진짜 사실은 진짜 진정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과거와 미래가 공통적으로 뭐냐면 어쨌든 과거로 가고 싶어도 절대 갈 수 없고 왜냐하면 시간은 벡터값을 이렇게 가진다고 아인슈타인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값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래는 어떤 거냐면 과거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미래도 절대 갈 수는 없다. 하지만 미래와 과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미래는 두께를 가지고 언젠가는 온다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리고 나면 그냥 평면적인 어떤 이게 더 과거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래는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의 나의 오늘입니다. 이게 어떤 시각의 왜곡을 낳느냐면 바로 이런 일을 낳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70살의 어느 날을 갖다가 기우점을 한번 볼게요. 지금 70보다 나이가 작으신 분이라면 다 똑같아요. 지금 저처럼 52이든 17살이든 33살이든 45이든 상관없습니다. 내일 아마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70이 되었네 라고 인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두께를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냥 70의 어느 날이 있을 뿐인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래의 어느 날에 그냥 내가 현재 여기 이 날이 현재가 되면 이건 다 과거가 되고 여긴 두께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그 두께를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면 그냥 어느 날 이 날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우리한테 굉장히 사기를 많이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시간은 도둑질을 우리한테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산 사람이나 작게 산 사람이나 나 정말 오래 살았어 라고 느끼기는 굉장히 솔직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라면 사실은 남은 시간이에요. 이건 유한한 것이거든요. 유한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내 인생의 시계를 매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지금 병원에 아파서 누워 있는데 그분이 너에게 시계를 살게 나한테 좀 팔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시간을 얼마나 떼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진짜 떼어주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누군가 판 거예요. 1년을 갖다 아주 건강한 삶을 그 사람한테 판 거예요. 그러면 이건희 회장 같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1조도 쉽게 내어놓을 것 같은데요. 왜? 다시 이렇게 앉아서 건강한 몸으로 있지 않습니까? 햇살을 맞이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까르륵거릴 수도 있고, 탁구도 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쓸 수도 있고, 남도 도울 수도 있고, 노래를 또 부를 수 있다면, 네, 1년의 시간 또 살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1조라는 돈도 저는 제가 이건희 회장이라면 쉽게 지불할 것 같아요. 그게 끝나고 나면 또 1조를, 돈 또 벌면 되니까 또 1조를 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사실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대신 규칙적인 생활만 해. 규칙적으로 회사에다 시간을 8시간씩 내놔. 이렇게 해도 저는 아무 일 안 하고 온다 그래도 150만 원, 200만 원 줘도 진짜 싸다고 그건 할 마음이 저는 없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까 또 지워버렸네.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남아있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바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에다 사건을 채워 넣는 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시간은 무섭게 흐르고 우리를 많이 속이거든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현재만 우리는 살 수 있으니까 오늘에 충실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만 미래는 조금 달라요. 과거에서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과거로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옵니다. 도저히 오지 않을 것 같은 70은 바로 내일 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가는 게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간 가는 게 너무너무 아까워요. 자, 여기서 한 사람을 더 소환해 보겠습니다. 바로 로버트 키요사키입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부자의 개념을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아버지로부터 20억이라는 이 물땅굴을 갖다가 물탱크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한 5억 정도 집을 사고 좀 방탕한 생활을 하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막 쓴 거예요. 그러다가 커피숍 하나 차리고 해갖고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냥 20억 하염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큰 돈인 것 같아도 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로 받은 게 저는 조그마한 옹달샘인 거예요. 이건 한 바가지 퍼먹고 나면 또 한 바가지 차는 거예요. 또 한 바가지 퍼고 나면 한 바가지 찬다면 어떤 걸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바로 이거겠죠. 이게 굉장히 작은 거라면 이걸 선택하지 않겠지만 이게 나름 사이즈가 있다면 이걸 선택하겠죠.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뭡니까? 오늘 수입이 끊겼을 때 얼마나 더 먹고 살 수 있느냐, 이 먹고 살 수 있느냐,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 길이가 바로 부의 사이즈로 본 겁니다. 돈의 양으로 본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길이를 뭐하고 비례하냐? 바로 시간과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진짜 저는 벤츠 자동차 영업하면서도 부자들 돈 많은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진짜 부자를 많이 못 봤어요. 왜냐하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제가 그때 인지했던 게 바로 시간이었거든요. 시간 없는 부자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내 삶인데 내 삶을 헌납해가지고 돈은 가지고 있지만 또 우리가 돈을 조금 버는데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그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면 놀랍게도 모으려고 버는 거예요. 쓸 수 있는 돈. 로버트 키요사키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뭐냐면 진짜 돈의 가치는 뭐냐면 쓸 때입니다. 이게 뭐냐면 캐시플로우라는 거예요. 캐시플로우. 내가 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써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지출이 얼마가 있는 거예요. 지출보다 많은 수입이 들어와야만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경제적 자유는 내가 쓰는 돈보다 더 많은 수입체가 있을 때입니다. 그게 이 길이를 갖다가 계속 영원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란 자산은 어떤 자산보다 안전하다는 걸 갖다가 저는 지금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2009년 아메이란 기업도 봐도 그렇고 실제로 지금 금융위기다 뭐다 지금 같은 코로나 사태다 뭔가가 왔지만 제 네트워크에는 그런 것에 영향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온갖 사업들이 이때는 이 사업이 힘들었고 저때는 저 사업이 힘들었고 이런 시기를 다 맞이했지만 제 사업은 힘들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입을 받고 있는지. 더군다나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은 어떤 수입이냐면 시간에 구애도 안 받지만 놀랍게도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겠지만, 제가 쓰고 있는 지출보다 항상 제 수입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잉여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잉여가 저는 돈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시간에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장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근면성실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는 강요받듯이 교육받아 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근면성실이란 건 뭐냐면 시간 도둑질 당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시간 도둑질 당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인드를 배우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다음번에는 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교육학자는 아닙니다. 당연히 교육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걸 갖다가 교육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승전 아메이잖아요. 아메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저거 뭡니까? 아메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개념을 갖다 쓰겠지만 우리 교육에도 분명히 우리를 조금 우리의 가난을 유지시키는 그런 면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거든요. 저 진짜 끝도 없이 제가 쏟아낸 것 같습니다. 떠오르면 바로 말로 뱉어내고 떠오르면 바로 말로 뱉어오면서 진짜 중구난방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고 시간이에요. 사실은 시간이라는 걸 살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버는 거거든요. 물질을 위해서 사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사실은 시간을 위해서, 왜냐면 시간이 우리 삶이거든요. 저는 째깍하고 이 시간이 지금도 너무 너무 아깝습니다. 제 인생의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건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나 더 해보고 싶고, 한 군데라도 더 여행 가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는 일에서 살고 싶고,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고, 배운 것을 하나라도 더 쓰고 싶고, 내가 배운 것을 갖다가 또 보다 의미 있는 일에, 남을 돕는 일에 쓰고 싶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종류의 유튜브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오른 것도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부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잉여의 결과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치 회장님께서 아마도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없다라는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비단 물질적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시간적 가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더라고요. 시간적 잉여가 생겨야 그 시간을 갖다 보다 의미 있는 곳에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시간과 돈이,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시간과 돈이 정말 저의 만족감을 충분히 충족시킬 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온전히 내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끝맺음을 맺기도 어려울 정도의 어떤 주제였네요. 어쨌든 오늘 장황한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오늘 뒤끝이 조금 찜찜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못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편집 없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